이기는 법을 알고 싶다면 거짓을 배워라. 마키아벨리.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진실은 힘이 있고 정직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결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당신이라면 어쩌면 당신 또한 그 말에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당신을 벌거벗게 만듭니다. 정직은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이들은 모두 웃는 얼굴로 갑옷을 입고 서 있는데 혼자만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악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무대에서 가장 먼저 가면을 벗는 자가 가장 먼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직함에 대해 가장 정직했던 남자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거짓된 삶을 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두가 가면을 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가면을 벗는 것은 고결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도덕을 지켜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도덕성이 언제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는지는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정직한 사람이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거대한 게임에서 승리자는 가장 투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하고 언제 그것을 칼집에 숨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나요? 좋습니다. 불편함이야말로 각성의 첫 번째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믿었다가 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가만히 있는 동안 거짓말쟁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이제는 미덕을 설교하는 것을 멈추고 마키아벨리를 공부할 때입니다. 무자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착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훈장처럼 그 말을 가슴에 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인 적은 없습니까? 속에서는 피를 흘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지어 보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환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서명한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것을 거짓말이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것을 적응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중 가장 위로운 사람조차도 매일 자신의 진실을 편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신은 이미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당신은 그것을 방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주인 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의 한 약속은 과거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 약속을 깨는 것은 현재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만약 당신이 그 변화에 맞춰 움직이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그저 낡은 유물이 될 뿐이라는 냉철한 인식이었습니다. 장면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이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숫자, 계획, 그리고 의도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정직함이 신뢰를 쌓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말을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났을 때
손해를 본 쪽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당신은 솔직함과 전략을 혼동했습니다. 당신은 진실 또한 권력처럼 계산적으로 거짓말쟁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정직함 그 자체가 미덕이라고 가정하는 순진함은 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그 고결함조차도 당신보다 영리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만을 위한 기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 말입니다. 당신의 진실이 또 다른 자산에 불과한 세상, 그리고 모든 자산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무언가를 숨기거나 진실을 더 신중하게 표현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침묵을 지키기를 망설일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대신 전략적이라고 느끼십시오. 좋든 싫든 당신은 이미 마키아벨리적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그 논리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정치는 진실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대중이 믿게 할 만큼 충분히 현실적이고 위안을 주는 잘 조각된 신화 위에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사실을 알았고 정치가 고결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의 생각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권력이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만드는 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선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다. 잔인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선거의 예를 다시 들어봅시다. 2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한 후보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국제적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정직하고 이성적이며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합니다. 그의 경쟁자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꿈을 팝니다. 안전, 성장, 통합을 약속합니다. 그는 폭풍우를 설명하는 대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뜰 무지개를 그려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합니다. 왜일까요?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인간은 실제 있는 것보다 그렇게 보이는 것에 더 쉽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면접에서는 가장 자격 있는 사람보다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서는 스프레드시트에 파묻힌 사람보다 투자자들 앞에서 멋지게 발표하는 창업가에게 수백만 달러가 쏟아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더 멋지게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날것의 진실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움직이고 안전하고 희망차고 영감을 주는 버전의 진실을 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공적인 삶에서 진실은 생존하기 위해 편집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양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미지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끌고 싶다면 당신은 이미지의 언어를 통달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논리를 열에 9번은 이기는 이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가 부정적이라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현실을 예측했다가 냉소적이라는 딱지가 붙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지배하는 자는 단지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믿는 세상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누군가 당신에게 그저 당신의 진실을 말하세요 라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진실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더 듣기 좋은 이야기를 원하는 걸까? 권력의 모든 방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자가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는 힘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지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수세기 전에 가르쳤던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둘 중 하나만 가지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둘 다를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군주는 사자와 여우가 되는 법을 모두 배워야 합니다. 왜일까요? 통찰력 없는 힘은 무모하고 힘없는 영리함은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포효하고 돌진하며 위협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보지도 못하는 덫에 눈을 감고 걸어 들어갑니다. 반면에 여우는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거짓말, 모든 각도, 모든 함정을 꿰뚫어 봅니다. 하지만 늑대가 이빨을 드러낼 때 그녀에게는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생존은 이중적인 본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공격할 만큼 용감해야 하지만 언제 공격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 만큼 영리해야 합니다. 덫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는 스스로가 덫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나폴레옹은 약세에 몰렸을 때 후퇴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적들이 자신이 끝났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심했을 때 그는 어둠 속에서 기습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위한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할 때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보십시오. 그는 주변의 현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인식을 왜곡하는 여우였고 결과를 요구하는 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유산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려운 갈등을 피하며 교묘한 말 뒤에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쿠에서 벌어지는 게임은 알지 못한 채 그저 무지막지한 힘만 휘두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가면만 선택하고 다른 하나에게 잡아먹힙니다. 여우는 폭력에 짓밟히고 사자는 속임수에 파멸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교활함이 없는 선한 사람은 파멸할 운명이다. 전략이 없는 두려운 사람은 허약할 뿐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당신을 계속 추측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우처럼 미소 짓지만 공격해야 할 때가 되면 사자처럼 움직이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의 힘을 광고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보여주십시오. 모든 일에 지저대지 말고 모든 일을 슬그머니 피해가지도 마십시오. 변화하고 전환하고 적응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사랑에서, 리더십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오직 포효하기만 하는 자들은 지략에 밀려나고 오직 계략만 꾸미는 자들은 폭풍이 닥쳤을 때 짓밟힙니다. 하지만 두 가지 본능을 모두 훈련하고 침묵 뒤에 야수와 두뇌를 모두 숨기는 사람, 그는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선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존경받고, 칭송받고, 신뢰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는 정직해, 그는 친절해, 그는 진실돼와 같은 칭찬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믿게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주가 모든 미덕을 실제로 갖출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덕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 지지하고 보호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의 진실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양, 당신의 태도, 당신의 가면으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표면에 집착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외양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파괴당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보십시오. 그는 내가 황제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왕관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적으로는 그들을 조종했습니다. 그는 공화국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면서 그 속을 파먹어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당성이라는 환상이 대중을 평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법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밝은 조명 아래서 펼쳐질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타임라인에서 그것을 봅니다. 투명성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정치를 하는 상사, 자기애를 설파하면서 카메라 뒤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인플루언서. 위선일까요? 아마도요. 효과적일까요? 물론입니다. 대중은 당신의 고군분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 스토리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편집한 명확함을 원합니다. 그것이 마키아벨리가 지도자들에게 도덕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는 도덕적인 외양을 무기화하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일찍 자비를 보이면 그들은 당신을 약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의심을 인정하면 그들은 당신에 대한 믿음을 잃을 것입니다. 진실을 전부 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비전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전략적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하고 있을 때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확신이 없을 때는 희망을 제시하고 진짜 동기는 여러 겹의 보호막 뒤에 숨긴 채 미덕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난삼아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만약 당신이 군중 속으로 걸어들어가 당신의 영혼을 모두 드러낸다면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기 삼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면을 만들고 이해를 구하기 전에 인식을 형성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상처 없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 그 자체가 도구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전쟁터에서 도구는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환상을 꿰뚫어 보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들의 환상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실제 미덕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만드는 외양을 쫓고 있습니까? 연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완전히 진실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파산하거나 상처받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적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가짜가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것을 이끌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지배하고 당신의 원칙을 갑옷으로 감싸라고 말입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더 날카로운 강철로 만들어졌을 때 당신은 그것을 소리내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그 자체로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실들은 점잖은 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잔인함이 내일의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절하게 느껴지는 행동이 내일의 재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둘 다 될 수 없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그는 두려움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기능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은 연약하고 부드러우며 압력 아래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경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경계야말로 혼돈을 막는 방벽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리더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힘든 대화를 미루고 대립을 피하며 문제 주변을 살금살금 걷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질서, 분노, 그리고 결국에는 붕괴가 찾아옵니다. 이제 다른 리더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순간이 요구할 때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심지어 가혹하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움찔할지 모르지만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피해는 억제되고 더 큰 고통은 예방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연민입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팀의 누군가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당신은 침묵합니다. 그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균열은 점점 커지고 사기는 떨어지며 다른 사람들이 그의 목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그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소라는 가면을 쓴 비겁함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함은 때로는 날카로운 말, 힘든 결정, 불편한 진실을 요구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잔인함을 위한 잔인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고 감염된 상처를 피하기 위한 깨끗한 절개술로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가장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오늘의 칼날이 내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친절한가요? 아니면 그저 두려워서 친절한가요? 당신은 피해를 미루고 있나요? 아니면 예방하고 있나요? 침묵은 자비가 아니며 회피는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유일하게 자비로운 행동은 힘든 행동, 빠른 행동, 지금 당장은 당신에게 찡그린 얼굴을 안겨주지만 결국 시스템을 살리는 바로 그 행동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일로 나를 좋아할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물으십시오. 이것이 더 늦기 전에 출혈을 멈출 수 있을까? 정치 철학에서 이 말보다 더 오용되고 왜곡되고 오해받은 문구는 없을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움츠러듭니다. 독재자, 폭군,
냉혈한 조종자를 상상합니다. 그들은 마키아벨리가 세상에 잔인해져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한 누가 다치든 상관없이 무슨 짓이든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시오패스의 논리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의미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인간, 특히 군주의 행동에 있어서는 상소할 법원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그 결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고 더 높은 힘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할 때 그때는 결과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남북전쟁 당시 그는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인 인신보호영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이었을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연방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딜레마입니다. 당신의 방법이 순수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결과가 붕괴를 막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 없는 도덕은 장식에 불과하고 생각 없는 결과는 폭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닙니다. 모든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단지 어려운 수를 두는 것이 두려웠다는 이유만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굶주리고 있고 도둑질이 그들을 먹일 수 있다면 당신은 하겠습니까? 만약 거짓말 하나가 당신의 회사, 당신의 팀, 당신의 사명을 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침묵하겠습니까? 만약 규칙 하나를 어기는 것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규칙을 깨겠습니까? 세상은 흑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결코 그런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에게 정직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책임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의도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걸어나온 불길과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 여부로 평가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한 연설도, 당신이 남긴 인상도, 당신이 받은 박수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보호했고 무엇을 보존했으며 결과적으로 무엇을 남겼는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면허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손을 더럽히지 않고는 이끌 수 있다는 착각을 멈추라는 요구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당신의 완벽한 의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자네만이 남을 뿐입니다. 권력, 돈, 지위는 오고 갑니다. 하지만 평판은 오래 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모든 방으로 당신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그것이 진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관리된 환상 위에 세워집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다.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문장은 당신에게 가장 큰 경고이자 가장 큰 이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응을 만들고 반응은 기회를 만들며 기회는 권력을 만듭니다. 당신의 평판은 모든 진실을 말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진실을 언제 드러낼지 선택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통제된 공개. 그것이 이 게임의 법칙입니다. 혼돈을 위한 조작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스토리텔링입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의 신화는 당신의 신호이고 당신의 전설은 당신의 지렛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 만들 것입니다. 대중은 당신의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도를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내는 신호, 즉 당신의 어조, 타이밍, 그리고 침묵을 따릅니다. 이것이 영리한 리더들이 거짓말을 하는 대신 집중시키는 공적인 가면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무모하게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결과, 사명, 그리고 방법 뒤에 숨은 의미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이끄는 가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완전히 투명하고 완전히 알려지고 완전히 설명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평판이 살아남게 하는 바로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사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서사가 더 일관성 있고 더 위험 있을수록 당신의 영향력은 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부주의하게 거짓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이미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당신의 침묵은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 주위에 어떤 신화가 형성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훔쳐가고 있는가? 결국 당신은 전체 맥락으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에 남는 것, 뇌리에 박히는 것, 당신이 떠난 후 방 안에 메아리 치는 것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판은 단지 당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투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래로 던지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만들고 날카롭게 하고 보호하십시오. 권력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인식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차갑게 들리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 말은 그만의 잔인한 방식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는 충성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이거나 값싸거나 쉽게 얻어지는 그런 종류의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중이 아닌 선택되고 시험받은 소수로부터 얻어지는 충성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주의 지성을 평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왜일까요? 진정한 힘은 단지 지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뢰를 통해 배가 됩니다. 공적인 신뢰가 아니라 사적인 신뢰 말입니다. 당신이 과시하지 않는 연기가 필요 없는 그런 종류의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은 소수와 진실해지기 위해 다수를 속입니다. 당신은 닫힌 문 뒤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의 공적인 신화를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요새, 즉 가면이 필요 없는 원을 만듭니다. 진실이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세련되고 필터링되고 방탄조끼를 입은 버전을 요구할 때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무너지고 질문하고 의심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부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모습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전략적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주위에는 연기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지 그래야 하기 때문에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기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기 때문에 박수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매력이 아니라 인격으로 얻어지는 충성심을 얻었습니까? 마키아벨리는 당신이 세상에 투사하는 힘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적으로 쌓는 충성심,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노출되었을 때 당신을 지탱해주는 것입니다. 기만은 당신을 보호하지만 충성심은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소수를 현명하게 선택했을 때 그들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면과 전략을 지나 권력 앞에서 결코 눈 감지 않았던 한 남자의 눈을 통해 펼쳐지는 게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고 그를 노출시킨다는 것을, 세상은 진실을 칭송하지 않고 그것을 무기화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면 당신의 일부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인식하는 존재로 말입니다. 인식은 냉소주의가 아니라 생존이며 전략은 배신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괴물들을 위해 군주론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주의자들, 즉 선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순진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세상에서 이끌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는 잔인함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명확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만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독했습니다. 그는 재미로 거짓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손에 들어간 진실은 올가미가 되지만 올바른 손, 즉 당신의 손에 들어온 진실은 검으로 벼려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안락함을 명확함과 환상을 정밀함과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존경받을 힘과 맞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공정하게만 플레이한다면 당신은 단지 지는 것이 아니라 잊힐 것입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 선한 의도의 무게 아래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가면 뒤에 규칙을 배우고 권력이라는 극장과 인식이라는 연금술, 그리고 침묵이 가장 큰 외침이 되는 정확한 순간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단지 게임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당신을 흔들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도전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중함으로 포장된 취약함에 불과했던 부드러움을 태워버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가장 많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 그것을 말해야 하고 언제 그것을 숨겨진 칼날처럼 품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면, 당신의 낡은 자아의 균열을 일으켰다면, 당신을 더 날카롭고 강하게 만들었다면, 이 지혜를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당신이 깨어났음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미덕의 꼭두각시가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